네, 안녕하십니까. 카담라의 폴스TV 대표 연결한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담라의 폴스TV에서 네이버 쇼핑에 드디어 애플페이 카드 단말기를 출시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바로 KTC K400 모델입니다. 굉장히 크기가 작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이요. 굉장히 강렬한 블랙 컬러죠. 자, 그리고 이 KTC K400 모델과 함께 설치가 되는 멀티패드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KDP SC303F 멀티패드인데요. 이 멀티패드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멀티패드가 있으면요, 좋은 점이요, 카드를 여기에 직접 꽂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카드를 꽂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불편하겠죠. 직접 고객이 본인의 카드를 이 멀티패드 이 부분에다가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삼성페이 결제도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을 멀티패드 우측 측면에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멀티패드에는 NFC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게 바로 스캐너입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 QR 또는 바코드를 결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QR 바코드 결제 방식이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까지 이 멀티패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C K400 모델과 함께 바로 멀티패드를 설치함으로써 모든 결제, 카드 결제를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KTC K400 모델의 자세한 기능과 사용 방법은 제가 밑에 영상으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드 결제를 하고 취소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칩을 위로 가게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금액을 눌러주시고요. 자, 금액 입력한 다음에는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결제가 됐죠? 자,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다시 칩을 위로 가게 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52,000원을 해볼게요. 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이렇게 개월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만약에 고객이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3개월을 원하면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이 숫자를 정정할 때는 이 지운 버튼 있죠. 지운 버튼을 누르고, 자, 4개월을 원하면 4자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개월로 한번 해볼게요. 2를 눌러준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서명을 해야 되겠죠. 5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서명을 이 멀티패드에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제가 됐죠. 자,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요, 여기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설명을 좀 잘 드리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요, 여기 3번 직전 취소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가 있겠죠. 그 이전에, 마지막이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3번 버튼 눌러볼게요. 직전 취소. 보시면 52,000원이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거죠. 자, 그게 바로 직전 거래인데요. 가장 마지막에 거래한 52,000원짜리를 취소를 해보겠습니다. 직전 취소라고 하죠. 자, 2개월로 결제한 내역이 나타납니다. 1번 진행, 1번 버튼 눌러주시면 취소가 됩니다. 마이너스 52,000원이 됐죠. 자, 그리고 가장 먼저 결제한 게 1,200원짜리였죠. 요거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요게 약간 어렵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자, 먼저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게 아니죠. 그 이전에 결제한 거죠. 자, 1번 신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거래 일자란 멘트가 나오는데요. 이 원거래 일자의 개념은 그 카드를 언제 결제했나요? 나오죠. 여기 보시면 거래 일시가 7월 18일입니다. 그죠? 거래 일시가 7월 18일이에요. 그게 바로 원거래 일자입니다. 언제 그 카드를 결제했느냐. 만약에 어제 했으면 17일로 바꿔야 되겠죠.
바꾸는 방법은 여기 지운 버튼이 있습니다. 주황색 지운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이렇게 지워지죠. 17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원거래 일자는 그 카드를 언제 거래했나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이 18일이니까요. 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거래 승인번호. 영수증에는 승인번호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승인번호가 나타나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잘 안 보이네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승인번호 있네요. 여기 0013-9830 눌러보겠습니다. 자, 승인번호 누른 다음 입력 버튼. 금액은 1200원이었죠? 입력. 취소가 될 겁니다. 카드 넣어야 되겠네요. 그죠?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죠.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원거리 없음이라고 뜨는 이유는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직전 취소입니다. 신용이죠? 그 이전에 결제한 거니까요. 1번 신용을 눌러주시고요. 자, 원거래 일자 18일 날 맞죠? 원거래 승인번호 눌러보겠습니다. 0013-9830입니다. 9830이고요. 입력. 자, 금액은 1200원이죠. 자, 카드를 넣어볼게요. 카드를 여기에 넣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됐죠? 삼성페이 결제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삼성페이는 오른쪽 측면에 태그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라고 쓰여 있죠. 자, 대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 금액을 누르라고 뜨죠.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삼성페이 결제를 했고요. 자,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방금 전에 결제한 걸 취소할 때는 3번 직전 취소입니다. 자, 1번 1425원 1번 맞죠? 1번 진행하겠습니다. 취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멀티패드를 통한 삼성페이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멀티패드를 통해서 삼성페이 결제할 때는 오른쪽 측면에 삼성페이라고 쓰여 있죠.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 뒷면을 여기에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금액을 눌러주시고요. 이때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죠? 이때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 뒷면을 가져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오른쪽 측면입니다. 이렇게 하면 멀티패드를 통해서도 삼성페이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걸 취소할 때는 3번 직전입니다. 1번 신용이죠? 1번 진행이죠. 금액 확인하시고요. 취소가 됐습니다. 애플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플페이는 아이폰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해볼게요. 자,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요. 금액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이때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을 때 여기에다가 아이폰을 갖다 댑니다. 대볼게요. 결제됐죠? QR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죠? 카카오페이는 이렇게 QR코드와 바코드로 결제할 수가 있는데요. 자, QR코드로 결제를 해볼게요. 자, 결제하는 방법은 여기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신용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간편 결제 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4번. 그리고 금액을 눌러주시면 여기 스캐너에 하얗게 불이 들어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이 QR코드를 갖다 댑니다. 이렇게.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가맹점이라고 뜨는데요. 이 업체는 아직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결제가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QR코드와 바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바로 어떤 결제 방식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페이죠. 그리고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이렇게 이 멀티패드에 달려있는 이 스캐너입니다. 이 스캐너는 QR코드를 읽는 또는 바코드를 읽는 장치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고객이 오셨어요. QR코드, 카카오페이 QR코드 결제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서 바로 4번이죠. 간편 결제 자동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누른 다음에 금액을 눌러주고 입력. 그러면 이때 스캐너에 하얗게 불이 들어오죠. 이 QR코드를 여기에 갖다 댑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결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QR코드와 바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카카오페이 뿐만 아니라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가 바로 QR코드, 바코드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틱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그네틱은 카드에 보면 아이스칩이 있죠. 이건 아이스칩이라고 하고요. 뒤집어 보면 이게 마그네틱이라고 합니다. 자, 아이스칩이 망가진 경우에는 마그네틱으로 결제할 수밖에 없겠죠. 한번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투입을 해볼게요. 자, 투입하면 금액 누르라고 합니다. 금액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때 아이스 카드 에러라고 떴고요.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죠. 카드를 빼고요. 자,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쪽 있죠. 우측 측면에서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마그네틱을 방향을 9시 방향으로 한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면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됐죠? 자, 취소해 보겠습니다. 3번 직전 취소죠.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 취소할 때는 3번입니다. 직전 취소. 자, 1번 진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멀티패드를 통해서도 마그네틱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멀티패드를 통해서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1번 신용 승인이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고요.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 고객님 카드를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카드를 꽂으면 되겠죠. 카드를 꽂습니다. 아이스칩을 밑으로 가게 해서 넣어줍니다. 하지만 결제가 안 되겠죠. MS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 고객은 본인의 카드를 빼서 이쪽 있죠. 여기에다가 읽습니다. 마그네틱을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고객이 직접 본인의 카드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멀티패드를 통한 마그네틱 결제도 보여드렸습니다. 멀티패드를 통한 카드 결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카드를 여기에 투입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눌러주시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에 멀티패드 대기 중이라는 멘트가 떴죠. 이때 카드를 투입하면 됩니다. 고객님 카드 투입해 주십시오. 결제가 진행이 되겠죠. 자, 취소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방금 전에 결제한 거죠. 방금 전에 결제한 걸 취소할 때는 3번 직전 취소입니다. 1번 진행이고요. 취소가 됐습니다. 기인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인 결제는 비대면 결제 방식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카드를 카드의 데이터죠. 정보를 받아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신용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1번 신용 승인입니다.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때 카드를 삽입하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는데 삽입할 수가 없죠. 이 상태에서 그 고객의 카드 번호 16자리를 차근차근 입력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입력하시고요. 자, 이때 결제가 되겠죠. 이게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5만원 미만의 결제 금액은 이렇게 키인 결제하는 거고요. 5만원 이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1번 신용 승인입니다. 자, 금액을 10만원 해볼게요. 자, 카드를 삽입하세요. 삽입할 수가 없으니까 임의적으로 카드를 16자리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유효기간 입력하시고요. 개월수가 나타나죠. 만약에 고객이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이고요. 서명하라고 하죠.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현금으로 결제하신 분에게 해주는 게 바로 현금 영수증인데요. 여기 보시면 현금이라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현금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크게 두 가지로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 소득공제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 지출증빙이고요. 소비자 소득공제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이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말 그대로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고객이 매장에 오셨어요. 이 고객이 1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에게 여쭤보십시오. 고객님,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드릴까요?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드릴까요? 고객님이 답변을 할 겁니다. 저는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소비자 소득공제로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고객이 소비자 소득공제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1번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을 눌러주시고요. 그 고객이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잖아요. 10만 원을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이때 고객이 직접 이 멀티패드에다가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고객이 하겠죠. 그리고 입력 확인. 그러면 고객 전표를 출력할까요? 예. 바로 현금 영수증 소비자 소득공제가 발행이 된 겁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도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자, 몇 번이냐면 2번이겠죠? 현금 영수증 있죠? 2번 눌러주시고요. 자, 소비자로 했나요? 사업자로 했나요? 저희가? 그렇죠? 소비자로 했죠? 1번. 자, 거래 취소죠? 1번 눌러주시고. 자, 원거리 일자는 무슨 얘기냐면 그 현금 영수증 발행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거예요. 만약에 그 고객이 어제 했다. 그러면 17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오늘 했으니까 18일 입력. 승인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승인번호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13-026-9275. 그 다음에 금액 10만 원이었죠. 그러면 휴대폰 번호를 다시 고객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하면 고객이 다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방법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취소. 현금 영수증입니다. 2번이고요. 소비자 소득공제죠? 1번. 거래 취소 맞습니다. 1번. 자, 맞죠? 원거리 일자 언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했느냐 입력. 자, 원거래 승인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승인번호가 나와 있죠? 눌러보겠습니다. 13-02-69275입니다. 자, 금액은 10만 원이었고요. 자, 고객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기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인. 현금 영수증 취소가 됐습니다. 매출 집계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출 집계는요, 여기 보시면 집계 버튼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단말기 집계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을 다 보고 싶으시면 6번을 눌러주십시오. 전체. 자, 일별 집계, 기간별 집계. 기간별 집계를 한번 볼게요. 2번. 자, 만약에 기간별 집계를 만약에 1월 1일 그죠? 24년 1월 1일부터 00시 00분 00초죠? 입력. 그리고 오늘까지. 자, 매출 내역을 보고 싶죠? 그리고 자, 오늘까지면 입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1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총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집계 조회 결과라고 나타납니다. 용지교체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지교체는 여기 왼쪽 측면 있죠? 여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밑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럼 뚜껑이 열리죠? 자, 이 상태에서 용지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용지를 집어넣고요. 새 용지는 이게 붙어 있을 겁니다. 뜯은 다음에 넣어주시고 이걸 밖으로 빼십시오. 그리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닫을 때는 여기 가운데를 닫는 게 좋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백지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글씨가 쓰이는 부분은 뒷방향으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뜯을 때는요, 밑으로 뜯는 게 좋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뜯어 주십시오. 깨끗하게 절단이 됩니다. 저희가 기계를 다 세팅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이 안에 사업자 번호와 아이디를 다 다운로드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계가 이제 택배로 저희가 보내드릴 텐데요. 크게 이 멀티패드하고 이게 올 겁니다. 그러면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전원 버튼이죠. 여기는 전원을 여기 연결하면 됩니다. 그죠? 전원 버튼이 여기 있죠. 전원을 연결하고요. 랜선이죠. 이게 랜선을 꽂으면 돼요. 저희가 랜선을 함께 보내드릴 텐데요. 랜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유기와 또는 모뎀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멀티패드라고 하죠. 멀티패드는 이렇게 핀패드 있죠. 핀패드에 연결을 합니다. 보십시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핀패드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하고 연결, 물론 자, 여기에 꽂아도 됩니다. 여기에 연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양쪽 어느 쪽에 꽂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선을 보내드릴 텐데요. 이 두 개의 선이,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여드릴게요. 크기가 하나는 좀 더 크죠.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좀 더 넓습니다. 오른쪽 거가, 그죠? 넓은 쪽이 이 멀티패드에 꽂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한 쪽이 바로 여기에 핀패드에 꽂습니다. 여기 핀패드에 꽂으면 돼요. 좁은 쪽이 핀패드에 꽂고요. 이렇게 꽂은 다음에 넓은 쪽은 멀티패드에 연결을 하게 되면 끝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택배로 저희가 보내드릴 텐데요. 멀티패드하고 그리고 자, 연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